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눈부신 성과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성공 이후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 항공우주 방산 시장의 핵심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도약 뒤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치명적인 과제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별표 항공기 엔진의 국산화 별표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투기의 생존과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레이더, 스텔스 기술, 무장을 갖추더라도 엔진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KF-21 역시도 GE의 F414, GE400 엔진을 면허 생산 방식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출 단계에 들어가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언제든 한국 방산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계적으로 엔진 독자 개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가 확실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WS 시리즈 엔진을 내세우며 뒤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조차도 수십 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도 아직 완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도전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모험이자 장기적 인내가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에 나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엔진을 자국 기술로 확보한다는 것은 전투기 수출에서 더 이상 외국 정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독자 엔진은 성능 개량과 개조에서 무제한의 자유도를 제공해 차세대 항공무기 체계 개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셋째, 민간 항공기, 투우론, 우주산업으로의 확장까지 고려하면 그 파급 효과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산업적 가치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중국은 러시아 AL-31 엔진을 베끼는 방식으로 WS-10, WS-15를 개발했지만 성능 부족과 결함으로 국제적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KF-21이라는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완성해낸 경험을 가진 만큼 엔진 개발 역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한 설계 단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온을 견디는 합금 소재 인코넬 718, 두산 에너빌리티의 터빈 냉각 코팅 기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축적된 정비 및 제작 경험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 섹션이라 불리는 가장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 부품이야말로 현대 항공공학의 정점으로 불리며 성공 여부가 곧 독자 엔진 개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무인기용 2.5톤, 4.5톤급 엔진을 개발하고 있으며 2037년까지는 6.8톤급 첨단 엔진을 완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전투기에 필요한 최소 출력은 15,000파운드급 이상이므로 아직 갈 길은 먼니다. 그러나 단계적 성과를 쌓아가면서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전략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은 현재 미국 프렛 앤 휘트니, GE, 영국 롤스로이스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시장에서 단 1%만 점유해도 20년간 9조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대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이 마주한 과제는 단순히 엔진 하나를 완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주국방을 넘어 세계 방산 패권 경쟁에서 독립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입니다. 한국이 성공한다면 KF-21 보라매의 수출은 물론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주도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언제까지나 미국의 승인에 의존하는 이 류 강국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도전은 막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방산 무기에서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어온 전통이 증명하듯 이번 엔진 국산화 역시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 첫 장을 여는 현장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축적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특히 KF-21 보라매가 양산을 앞둔 상황에서 엔진 독자 개발 여부는 대한민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은 항전 장비, 레이더, 스텔스 기술, 무장 시스템 등 대부분을 국산화했지만 엔진만큼은 여전히 미국 GE의 F414 GE400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KF-21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은
그야말로 폐쇄적 독점 구조입니다. 미국의 프레스 앤 위트니, 제너럴 일렉트릭,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리고 프랑스 사프란 정도만이 고출력 전투기 엔진을 독자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AL-31, AL-41 등 몇몇 우수한 엔진을 생산했지만 냉전 종식과 경제난으로 인해 기술 발전 속도가 크게 늦춰졌습니다. 중국의 경우 WS-10, WS-15를 내세우지만 신뢰성 부족과 출력 불안정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선다는 건 사실상 세계 최정상급 기술 집단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전문가들이 터빈 입구 온도를 100도 올리려면 10년이 걸린다고 말할 정도로 엔진 기술의 진보는 느리고 험난한 길입니다. 미국조차 F119 엔진을 개발하는데 12년이 걸렸고 F22에 장착하기까지 14년의 시험과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집념입니다.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F-21 보라매까지 매번 전 세계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마다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실물을 내놓으며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의 엔진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코넬 718 소재를 국산화해 1500도의 고온을 견디는 합금을 확보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1600도 이상의 터빈 냉각 코팅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단순히 기술 자료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제작과 시험 단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야 섹션이라 불리는 고온부 핵심 부품의 국산화 시도는 한국이 진정한 독자 엔진 개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무인기용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해 이미 출력 시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를 통해 전투기 엔진 개발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적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 수준에서 약 7,500에서 8,000파운드급 엔진은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대형 무인기나 중형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수준으로 실제 실전 운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대는 15,000파운드급 이상입니다. 이 출력을 확보해야 KF-21을 비롯한 초음속 전투기에 독자 엔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출력이 올라갈수록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견디기 위해서는 새로운 합금 소재, 정밀 냉각 기술, 초정밀 가공 능력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엔진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해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 통제법, 수출 관리법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은 제3국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 개발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협력이나 기술 이전에 기댈 수 없기에 결국 자체적으로 산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와 기업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개발을 이어간다면 한국은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고출력 전투기 엔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 수출을 넘어서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있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발걸음은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한국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승인에 의존하는 나라로 남을지 아니면 진정한 독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할지를 결정짓는 운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시간과 신뢰성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만들어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시간에 걸친 혹독한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설계가 완벽하더라도 실제 비행 환경에서 고온 고압을 견디지 못하면 단 한 번의 고장으로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 엔진은 기술의 꽃이라 불리며 동시에 국가가 가장 집착하는 전략 자산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장벽을 넘기 위한 초석을 하나씩 다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하는 고내열 합금 인코넬 718의 국산화는 단순히 소재를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엔진의 핵심인 터빈 블레이드와 디스크를 독자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보인 1600 도금 냉각 코팅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기술들이 모여야만 고출력 엔지니어 섹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와 방위사업청은 무인기 엔진을 발판으로 삼아 전투기 엔진 기술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2.5톤, 4.5톤급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을 통해 이미 소규모이지만 자력 설계 제작 능력을 확보했고 2037년까지는 6.8톤급 첨단 엔진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전투기에 필요한 15,000파운드 급 이상과는 차이가 크지만 이러한 단계적 접근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의 사례를 근거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국과 유럽은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없다고 단언했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KF-21은 성공적으로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에도 기술 이전 거부, 자금 부족, 경험 부족 등 삼중고를 뚫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엔진 개발도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정세 역시 한국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은 각각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며 엔진 국산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롤스로이스를 중심으로 한 GCAP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은 NGF 사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NGAD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광자 레이더와 함께 새로운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한다면 단순히 수입국을 넘어 동등한 경쟁자로서 국제 무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직 대형 시험 설비와 검증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엔진을 설계하는 것과 실제로 시험 평가를 통해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조차도 F119 엔진 하나를 완성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점은 속도와 집중력입니다. 이미 블레이더, 전자광학 장비, 스텔스 기술 등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낸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엔진 개발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완전한 독자 엔진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성과를 내며 시장을 잠식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한국산 전투기 엔진이 국제 무대에 등장할 것입니다. 결국 엔진 국산화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세계 방산 패권 구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승부입니다. 이 승부에서 한국이 승리한다면 KF-21의 수출 제약은 사라지고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전투기의 가치는 단순히 공중 우세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투기의 존재는 곧 국가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상징하며 외교적 협상에서도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기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엔진입니다. 강력한 엔진이 없다면 초음속 기동, 장거리 작전, 무장탑재량 등 모든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엔진 기술을 절대 외부에 공개하거나 이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이 전략 자산만큼은 끝내 문을 닫아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을 때 세계 언론은 일제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언론은 여유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아직 엔진이 없다는 냉소적 평가가 뒤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투기 기술에서 마지막 남은 퍼즐은 바로 독자 엔진이었고 이 과제를 풀지 못한다면 한국은 언제까지나 완전한 항공 강국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엔진 개발이 단순한 연구과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험 단계만 해도 수년이 걸리며 수십 대의 프로토타입 엔진을 제작해 실제 전투기와 무인기에 장착해 시험 비행을 반복해야 합니다. 는 균열, 미세한 진동 하나가 곧 엔진 폭발과 추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뢰성 검증은 끝없는 과정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의 엔진 제작사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자산으로 삼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벽을 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집중 투자와 단계적 축적입니다. 이미 방위사업청은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를 국가전략기술 육성 사업으로 지정했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여러 대학 연구진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무인기 엔진 개발에서 시작해 전투기 엔진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엔진의 애프터버너 기술입니다. 애프터버너는 단순히 공기를 압축, 연소시키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배기구의 연료를 추가 분사해 한 번 더 연소시켜 출력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장치입니다. KF-21에 장착된 F414G400 엔진은 애프터버너를 가동할 경우 최대 21,000파운드까지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삼는 것은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구현하는 독자 엔진입니다. 그러나 애프터버너가 작동하는 과정은 엔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최대 출력이 1.5배에서 2배까지 증가하면서
부품은 고열과 고압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이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열 합금과 정밀 냉각 기술이 필수입니다. 한국이 인코넬 합금과 고온 냉각 코팅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필요를 넘어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이 완성된다면 단순히 전투기 수출의 제약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 항공기 엔진, 발전용 터빈, 드론 산업 등으로도 기술 확장이 가능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엔진 국산화가 20년 동안 94조 원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 전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전통의 항공 강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일부 보수적 시각에서는 2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회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전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리라고 믿은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KF-21은 실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엔진 개발 도전은 충분히 현실적 가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엔진 국산화야말로 한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전투기 엔진 국산화의 필요성은 단순히 자존심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KF-21 보라매가 아무리 뛰어난 기동성과 무장을 갖추더라도 엔진 수급이 외부에 의존한다면 전시 상황에서 언제든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수출 승인을 거부하거나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면 KF-21은 단숨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 독립은 전투기 성능 향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벽을 넘어설 준비를 해왔습니다. 1970년대 말 F4 팬텀 전투기의 J79 엔진 창정비를 시작으로 수십 년간 누적된 정비 경험과 기술 축적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45년간 1만 대 이상의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고 유지하며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부품 조립이 아니라 설계와 시험 검증 단계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엔진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 냉각 기술은 전투기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두산은 이미 1500도를 넘어 16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코팅 기술을 확보했고 이는 세계적 수준에 가까운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런 기술은 단순히 국산화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무인기 엔진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2037년까지는 6.8 톤급 첨단 엔진을 독자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로드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추진 중인 과제입니다. 5,5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은 완성 단계에 진입했고 10,000파운드급 엔진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점차 전투기 엔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15,000파운드급 이상의 전투기 엔진을 확보하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높은 출력이 요구될수록 열과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이를 견뎌낼 소재와 냉각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정밀 가공과 조립 과정은 미세한 오차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이 모든 과정을 수년간의 시험과 검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이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KF-21 개발 초기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 만에 KF-21은 하늘을 날았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엔진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필요에 머물지 않고 산업 전체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첨단 엔진 기술은 민간 항공기, 우주 발사체, 발전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십조 원 규모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산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결국 엔진 국산화는 한국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집념과 속도를 고려한다면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